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은 더욱 혹독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도움의 손길마저 줄면서 겨울 나기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친 14일 오전 부산의 한 쪽방촌. 다닥다닥 붙은 방 중 한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는 물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쪽방촌 생활 10여 년째. 겨울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합니다. 난방은 어떻게 하세요? 예? 더 추워지면 어떻게 하세요? 더 추워져도 더 이상 거 있습니까? 전기장판 이거 아닙니까? 매달 기초생활지원금 70만 원을 손에 쥐지만 방세 내고 식비 쓰기에도 버겁습니다. 아침에 라면 하나 간단하게 끓여가지고 식은 밥 남은 거 한대 그래야지 말아가지고 그래. 다른 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 어르신은 쪽방촌에 들어온 지 5년째. 겨울이면 대부분 방 안에서 보낸다는 이 어르신에게 이 방은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몇 년을 그냥 전기장판 없이 이렇게 살고 왔는데요. 이거 덮고 이불 폭 뒤집어 쓰면 추운 줄은 몰라요. 방 안에 있으면. 쪽방촌도 코로나19 여파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이곳 쪽방촌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문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냉동실은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연말마다 온종의 손길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올해는 영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김치 조금 가져왔어. 그래 김치는 조금 방마다 한 박스씩 이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쪽방촌 겨울 나기가 더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맞아 이래야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야지요.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극심한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위를 막아봅니다. 마스크 사이로는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도 많이 시리고요. 귀도 많이 시리고 또 마스크 썼을 때 좀 김도 많이 서리고. 안에 지금 이제 두둑하게 지금 입어갖고 지금 몸체가 지금 많이 불어 있어요. 눈이 그치고 찾아온 영하권 한파. 더 큰 걱정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또 전파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 이번 달 12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 온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2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반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산밀, 즉 밀집, 밀폐에 밀접한 실내 공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제 밖에 추우니까 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12월은 작년 이맘때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춥더라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수가 됐는데요. 행정 차원의 정책적인 시도들도 눈길을 끕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내 반려동물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반려동물 전문가가 행동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반려인의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기초자치단체 해운대구가 SNS를 통해 공개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영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반려동물 학교 대면 진행이 어려워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4만 5천 명으로 부산 최대 규모인 해운대구.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도 그만큼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청 내 반려동물 전담 조직이 꾸려진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구립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는 1년 8개월간 31마리의 강아지와 18마리의 고양이가 새 가족을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영화제 등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열려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홍보단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펫티켓 홍보, 소양교육, 행동교정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친반려도시 해운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내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목표를 올해 실적보다 4.3% 늘어난 2,270만 개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환적 물동량은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선사들의 환적 전망치를 분석해 작년보다 1,200만 개가량 목표치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부산항 환적 경쟁력을 정량화해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속에 세계 주요 항만들이 물동량 부진을 겪었지만 부산항은 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가 전년보다 3만 8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11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는 166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8천 명, 2.2% 감소했습니다. 또 고용률은 56.4%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5만 5천 명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2%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부터 전화 금융 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건 발생은 줄었고 검거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화 금융 사기가 391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1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화 금융 사기 사범 검거 건수는 616건으로 7.8% 늘었습니다. 경찰은 각 경찰서 강력팀을 수사에 투입하면서 검거율이 지난해보다 27%가량 향상됐고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헬기가 물을 쏟아 붓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방대원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13일 새벽 4시 20분쯤 금정산성 남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1,5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600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놀이시설 설치 공사 중 튄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부산 지역에서 난 산불만 모두 5건.
강풍이 불었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겨울철에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형태가 있으며 그리고 저 풍속에 따라서 풍속과 일사량에 따라서 그 산불이 빠르게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건조주의보는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부산은 20일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주의보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나 눈이 내려야 하는데 부산 지역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고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과 김문기 의원,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2020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를 심사해 수여하는 상인데요. 부산 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성과가 인정받은 겁니다. 수상을 하게 된 당사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20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분야에서 공약 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관왕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좋은 조례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받은 상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장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인데 일명 살찐 고양이법에 관한 조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사회연속수상이라는 큰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곁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5회, 6회 매니페스토 연속 수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힘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도조선소 매각에 참여한 예비 입찰자들의 조선소 운영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재매각이 목적인 업체가 영도조선소 매각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조선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역경제 영향, 조선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보호 등 본연의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매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매각 본 입찰에는 K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 동부건설 컨소시엄, SM상선 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번 달 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2021년 청년 분야에 261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와 생활 분야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청년 정책 목표를 청년이 행복한 청년 중심 도시 부산으로 잡았다며 일자리 사업에 치우친 청년 예산 지출 분야를 삶과 참여, 활동 분야까지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데 올해보다 500명 늘어난 2,451명을 기업과 매칭할 계획입니다. 또 소셜벤처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비대면 분야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육정책 우수지자체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2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보육정책 추진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했으며 여기서 부산시는 지난해 대통령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세밀한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수영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가 선원 밀입국 등을 감시하기 위해 감천항에 첨단 스마트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드론은 움직이는 대상을 인식해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하고 있고 장애물의 신호 간섭에도 안정적이고 정교한 비행이 가능해 야간에도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스마트 드론을 포함해 감시형 드론 장비 6개를 보유하게 됐다며 선박과 선원들의 불법 행동 감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9만 건, 1,230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의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세자는 납세 고지서 없이도 납부 전용 계좌와 ARS 전화, 인터넷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텍스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